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민준 학생, 서현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 이게 그냥 내 지갑만 얇아지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걸까요? 경제학 공부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한번 명쾌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까요?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차피 물가가 10% 오를 때 내 월급도 똑같이 10% 오르고 은행 이자도 10% 오르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민준 학생, 어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교수님. 저 진짜 궁금했어요. 그냥 모든 숫자가 똑같이 커지는 거면 사실상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하지만 현실 경제는 그렇게 동화처럼 깔끔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바로 그 어긋나는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진짜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요,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느냐, 즉 예상했느냐, 아니면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정부가 딱 나와서 여러분, 내년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5%가 될 겁니다. 땅땅땅. 이렇게 공표를 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을 100% 믿는다고 쳐보죠. 이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과연 문제가 생길까요? 서현 학생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모두가 알고 있다면 월급 협상할 때나 은행 이자율 정할 때 그 5%를 미리 다 반영할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계약들이 그 5%를 반영해서 조정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적이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지만 아주 귀찮고 비효율적인 비용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구두창 비용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자,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를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누가 현금을 지갑에 잔뜩 넣고 다니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매일 조금씩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만 빼고 몽땅 은행에 넣어두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이나 ATM을 더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노력을 비유적으로 구두창이 닳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 뱅킹으로 뚝딱이지만 은행 앱 켜고 인증하고 송금하는 그 시간과 노력, 그 불편함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교수님, 그럼 개인이 은행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 말고 기업들이 겪는 비용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메뉴 비용이죠. 이름 그대로 식당 메뉴판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물가가 오르니까 음식 가격을 바꿔야 하는데 그때마다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식당뿐이겠어요? 대형마트의 그 수많은 상품 가격표, 기업들이 뿌리는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가격 수정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자주 바꿔야 하니 기업에겐 이게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이 있어요.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죠? 바로 가치를 재는 척도, 즉 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이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서현 학생, 만약 우리가 길이를 재는 1m짜리 자가 매일매일 지멋대로 길이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떤 게 진짜 긴 건지 제대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해요. 돈이 바로 우리 경제의 자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 자의 눈금을 계속 멋대로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의 10,000원과 오늘의 10,000원의 가치가 다르니까 기업들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지고 개인들은 저축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죠.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처럼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에서는 돈의 가치가 매시간 달라져서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모두 예상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뭐랄까, 좀 귀찮고 비효율적인 불편함에 대한 비용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아주 불공평해집니다. 왜냐? 바로 부의 제멋대로인 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그 불공평함의 실체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부를 빼앗아서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에 강제로 꽂아 넣는 효과를 낳거든요. 자, 그럼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힌트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준 학생이 서연 학생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죠. 1년 뒤에 갚기로 하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물가가 2배로 폭등했어요. 자, 서연 학생은 약속대로 100만 원을 갚습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은 예전의 절반밖에 안 돼요. 결국 민준 학생은 가치가 반토막 난 돈을 돌려받아서 손해를 본 거고 서연 학생은 헐값이 된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 이득을 본 셈이죠. 이건 서연 학생이 뭘 더 잘해서도 아니고 민준 학생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이 멋대로 부를 옮겨버린 겁니다. 정말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런 불공평한 부의 재분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요, 경제 전체에 불확실성이라는 아주 짙은 안개가 깔리게 됩니다. 미래의 돈 가치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은 몇 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지금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익을 걷어들일 때쯤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지?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엔진이 서서히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의 경제 활동 자체를 아주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돈의 가치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화폐를 들고 있기보다는 가치가 보존될 것 같은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이건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오직 인플레이션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은 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최근에 일부 국가에서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해서 달러나 금을 구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경제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의 두 얼굴을 함께 봤습니다. 예상했을 때 나타나는 불편함의 비용,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공평함의 비용. 이제 왜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물가 안정을 외치는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 슬라이드로 딱 요약해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경우에는 어땠죠? 귀찮아지는 거죠. 은행 더 자주 가야 하는 구두창 비용, 가게 사장님들 가격표 바꾸는 메뉴 비용, 경제의 자가 흔들리는 계산다리 비용처럼 주로 효율성과 불편함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예상 못한 경우죠. 빚의 가치가 멋대로 바뀌어서 부가 이전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투자가 위축되고 비생산적인 투기가 성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더 어두운 얼굴이고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볼게요. 만약 정말 마법처럼 모든 것, 물건값, 내 월급, 은행 이자까지 매년 정확히 5%씩 오른다고 모두가 완벽하게 예측하고 모든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회적 비용은 정말 깨끗하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떤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경제를 보는 눈이 한 뼘 더 넓어질 겁니다. 오늘 함께해준 민준, 서연 학생 너무 고마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